자, 민주당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일단 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했는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냈어요. 네, 민주당 탈당을 예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할 것이 없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피습 이후에 잠시 멈췄던 그 총선의 창당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 후반에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영주 대표님. 네. 탈당 선언으로 읽혀집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고요. 당시에 사실상 좀 헤어질 결심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헤어진 결심. 그래서 그런 시계를 돌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사건 부분 때문에 잠시 좀 숨구르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선거 일정을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아니고서는 그 시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창당을 하더라도 물론 창당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본인이 탈당을 한 다음에 몸이 자유로워진 다음 창당이나 신당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탈당을 하시고 1월이나 2월 15일, 뭐 3월 15일까지 나름대로 이제 어떤 당 작업이 들어가야 네. 본인들의 어떤 후보 군들을 또 모집하고 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 1월 말까지 가버리면 2월, 3월이면 4월 달에 이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이라든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빠듯하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얘기를 하셨고 아마 저는 금요일께 정도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번 더 신당 창당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DJ 유언은 야권 통합으로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는데 성주 부대님, 네. 이 말을 두고 해석이 좀 다 달라요 보면. 뭐 각자 유리한 대로 끌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다를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과 가치는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대중 정신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결국에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상황이 요소야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요소야대를 극복하고 정말 나라 자체를 IMF 극복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냈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 통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도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한테는 좀 거슬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 흐름이 민주당에서 뛰쳐나가는 부분들이 옳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명분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차를 출발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탈당을 하시고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좀 회한의 눈물을 좀 흘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민주당의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탈당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현욱 의원에 따르면요, 이건 오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언 오늘 바로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어제 이제 밤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확인 전화 무지하게 많이고 예, 4명 예. 의원들이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예. 담당 기자한테 이건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 아니냐. 과거에 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가지고 예. 인용을 했는데 만일 탈당한다면이라고 가정을 제외시키고
그 내용만 나머지 내용만 보도하면서 뭐 탈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네. 그리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서 항의를 했고요. 의견을 아직까지도 청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네. 왜 결단을 안 하고 계실까? 길게 늘러뜨릴 수는 없고 아, 그렇죠. 저희들이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요 선택지를 고른다면 탈당하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손을 잡을 연대할 가능성이 일단 있을까요? 그게 뭐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집 나오신 사람들끼리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왜냐면 명분이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당내에서의 소신적인 발언을 하고 그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것이지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면 그러면은 당내에서 사당화를 지적했는데 또 한 사람 따라가면 또 사당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처음에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이고 제가 봐서 뭐 이제 이원우 의원께서 지금 탈당을 못 박는 부분들이 지금 벌써 흘러나오면 김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원우 의원이 당직 생활부터 시작 의원까지 너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그 탈당이라는 어떤 선언과 결심들이 마음에는 있으나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아직도 같아서 저는 갈팡질팡. 좀 당 내에서 이분들에 대한 손을 잡아주는 그런 작업들을 너무 느슨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좀 꽉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꽉 잡아야 된다. 예, 예.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보면 기존 정당들의 어떤 창당 모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온라인 뭐 당원 모집도 했는데 뭐 그 당원 가입 수가 상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수식어보다 이제 신당의 직책으로 먼저 불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신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7일 오후 2시 기준으로요. 이 신당의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은 뭐 공개된 가입자 수가 4만 명을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전 대표와 다른 공동창당 준비 위원장 등은 이제 길거리 유세를 하면서 당원 모집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모집 하루 만에 뭐 2만여 명이 신당에 참여하기로 이렇게 당원으로 모집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장 기본적으로 정당법상으로요. 당원이 1,000명 이상인 시도당을 5개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나온 바에 따르면은 이런 요건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오는 20일 이제 창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이 초반에 어떤 이런 기세를 어디까지 몰고 갈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는 이 파격적인 결과 얻고 있다 이런 분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김재섭 위원장님 일단은 안철수계로 불리는 인사들도 합류하기로 예정됐다는데 개혁신당 일단 당명이 개혁신당이라고 일단 가칭이 돼 있는데 몸집을 점점 불리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 이제 영입된 인사들의 면면을 좀 보니까 국민의힘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네. 과거에 국민의당 출신이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당적에 계셨던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이는 모양새이긴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의 그 어떤 만드는 지금 신당의 이름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인 만큼 이 개혁이라는 기치를 굉장히 크게 걸어놔야 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들이 또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는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당의 세력을 불려왔고 또 인재 영입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공천 때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당에서 튕겨 나오시는 분들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신당과는 또 다르게 또 보수 진영에서 내지는 이준석 대표 신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 더 새는 더 커질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개혁의 기치를 확실하게 내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수혈돼 가지고 새로운 면면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도 아마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인사로서요. 이 같은 당 분들 뭐 좀 어떻게 얘기 나옵니까? 이준석 신당 얘기를 뭐 합류하겠다 아니다 뭐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우리 신당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없고 기자들의 취재에도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아마 그 이야기가 새어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행보가 완벽하게 정해졌을 때 공개적인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당에 참여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의견은 반반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준석 신당은 잠깐 미풍에 그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준석 신당이 파괴력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 아래에 전략을 짜는 것이 저는 더 좋은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갈 기자, 그리고 보수의 텃밭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도 개혁 신당에 합류할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천에 무리수가 생기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못 받는 의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MB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준석 신당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직 대구 시민들의 정서를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이준석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대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큰 힘은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데 단 이 문제는 우리 당에서 공천을 잘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힘이 약화될 것이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또 분열하는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몰려갈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제가 깔렸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면 이런 전제인데 그렇다면 정말 TK 의원들이 이 전 대표 신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공천에 큰 파동이 있으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 자체가 매끄럽고 그다음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역시도 받아들여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컷오프를 당했다. 내가 경선조차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억울해서라도 아마 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신당이라는 바구니 안에 서서 또 출마할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공천에 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공천 파동이 날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여전히 공천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면 제3신당이 힘을 받을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일단 방금 전 들었다시피 김무성 전 대표가 이 전 대표 여당이 대의 명분이 약하다면서 여당이 공천을 잘한다면 힘이 약화될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려를 크게 하고 있어서 좀 축소시키기 위한 바람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확연히 다릅니다. 대의 명분에 따졌을 때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출범이 아주 약해요. 대의 명분이요.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뭐 그래프도 보셨고 뭐 지지율 변동도 보셨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입당원서 받을 때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충분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명분이 차오르고 나서 신당 창당을 했다라고 봄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신당 출범 후에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주면서 신당이 차지하는 포션이 크잖아요. 12% 이제 단순 수치지만 저 정도의 이 크기라면요 상당한 파급력입니다.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김무성 전 대표께서 아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일단은 축소시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면 이 파괴력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려면 당내의 어떤 혁신과 공천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라 라는 또 지침으로 던지는 것이지 대의 명분이요? 저는 충분히 차올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시민들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앞에서 한 대구 시민이요. 보수 분열을 우려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보수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이런이 안 생깁니다.
김재수 위원장님. 네. 일단은 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뭐 대통령 탓으로 일단은 돌려버리는데 어떻습니까? 소신을 밝힌 거라고 보십니까? 뭐 또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창당 명분 자체가 지금 현재 뭐 보수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명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권자에게도 저렇게 조금 매몰찬 이야기를 한 게 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신당 창당 자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냉정한 느낌은 있었다. 근데 좀 따뜻하게 알겠습니다. 뭐 그렇죠. 잘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했었으면 더 있어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전달해 봅니다. 성지 부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의 명분이 정말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명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30%대의 어떤 국정 지지율을 끊임없이 하고 보수가 보수를 봤을 때도 창피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본인이 도와서 뽑아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후회할 일이 생길 줄 몰랐다.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개혁신당에 대한 기치는 현 보수를 제대로 세우고 진짜 보수로서 본인이 자리매김하겠다. 라는 것을 저는 표현했다고 봤을 때는 좀 시민한테 매몰차게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스타일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다. 솔직하게 그렇게 좀 얘기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네. 내일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의원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뭐 양금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3지대 연대 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뭐 의심장한 일이 벌어질까요? 얘기를 오갈까요? 그렇죠. 이제 물리적 결합에 넘어서 얼만큼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그다음에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 같은 것들이 사실은 금태섭 전 의원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돼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거의 대척점에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3지대의 세력 자체를 키우고 파이를 키우는 것 자체는 많은 분들이 만나서 협의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세 분 간의 미세한 정치적 노선들, 때로는 굉장히 큰 정치적 다른 방향성들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가 한 3개월 정도 남았게 되었는데 이분들 사이의 정치적 이념들을 얼마큼 잘 정리해낼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제3신당이 나와가지고 어떤 정강 정책이라든지 당원 당규를 발표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거대한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얼만큼 조율해 나가고 그 산을 넘을 것이냐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남겨진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저분들 함께 모이는 게? 매우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뒤에 있다. 아하. 아까 자료면에서도 보셨지만 이분들을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결합시키는 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각자의 정치적인 선택과 여러 가지 신당 창당의 움직임들은 그 뒤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빅텐트에 추장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만나셨고 실제로도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보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 3지대 빅텐트는 김종인 신당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